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조금 늦었는데 어제 그 결과를 얘기를 드리자면 좀 무리해서 이제 스토커를 좀 낑겨 넣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패배의 원인이 됐죠. 제일 처음 경기이기도 했고 그 고배당은 나머지 그 오사수나하고 이제 그 네이메언이 다 극장골을 넣어서 이겨줬기 때문에 더 아쉽다. 그래서 그거 3개만 갔으면 한 6.6배였던가 그랬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무승부도 원래라면 이제 두 조합씩 나눠갈 생각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좀 옥스퍼드랑 이제 엑셀시오로 고민을 하다가 걔네를 좀 따로 이제 뭐 순서대로 말고 따로 갈까도 했지만 뭔가 무승부를 그냥 한 조합만 가자 했는데 리즈가 결국 극장골로 이기면서 무승부 조합도 날아가고 원래 순서대로 가든 따로 가든 뭐든 하나는 적중했을 텐데 그게 좀 아쉽다 해서 항상 이제 아예 예측이 다 빗나가서 틀리면 아쉬운 건 없죠. 어차피 틀릴 거였으니까. 근데 항상 뭔가 좀 더 생각을 하고 뭔가 이제 뭐 욕심을 부리든 그런 과정에서 좀 이제 원래 의도와는 좀 다르게 가서 이제 틀렸을 경우 그게 매번 반복된다. 이게 뭐 도루마무도 아니고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해서 지나간 건 빨리 잊어버리고 오늘 이제 21경기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보고 오진 않았습니다. 어제 승무패 경기랑 몇 경기 빼고는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 수는 어제보다 적지만 어제랑 시간이 비슷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굳이 언급 안 해도 될 만한 경기들은 좀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8시 15분 헤이렌베인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추천 한 번씩. 자, 그러면 헤이렌베인 흐로닝언인데 일단은 상성 헤이렌베인 최근에 홈에서 진 적 없고 3연승 중이기도 하고 지금 순위는 흐로닝언이 높습니다. 근데 득실 차이는 똑같아요. 헤이렌이 득점 많은 대신 실점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홈에서 패배가 적은데 흐로닝언도 생각보다 원정 성적이 좋기 때문에 근소하게나마 헤이렌이 살짝 우세긴 합니다. 득실도 그렇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뭐 맹장 수술로 빠지는 선수도 있고 부상 때문에 출전 여부 불투명한 선수도 있어서 흐로닝언보다는 그래도 조금 손해지 않나 결장 부분. 자, 그러면 최근에 헤이렌의 흐름인데 5경기 4승 1무예요. 5경기 모두 다득점, 다 오버입니다. 페노르트도 이기고 홈에서 비기기도 하고 물론 흐로닝언도 최근에 리그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4경기 2승 2무로 못하진 않아요. 그래도 원정의 무득점 경기들도 좀 있었고 그 전에 최근에 헤이렌이 워낙 이제 득점력이 좋다 보니 이거는 헤이렌 승무 그리고 오버를 같이 보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배당이 높은 헤이렌 승을 좀 더 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파르마 제노아 이게 승무패 포함되어 있는 건데 무승부 봤습니다. 요거 왜냐면 파르마도 지난 나폴리전 비겼고 최근에 인테르 말고는 나름 성적 괜찮았고 제노아도 3경기 무패 중이라서 AC 밀란전 비긴 것도 있고 그래서 얘네는 순위도 비슷 득실은 아마 득실도 근데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무승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빠르게 넘어갈 건 넘어가도록 하죠. 그 다음에 헤타페하고 무승부 치곤 배당이 좀 낮아요. 그만큼 무승부를 많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배당상으로도. 자, 헤타페 발렌시아. 발렌시아가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헤타페도 안 좋긴 하지만 상성에서 워낙 발렌시아 상대로 홈에서 강하기 때문에 최근에 진 적이 없죠. 한 5, 6년 동안. 그래서 상성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 순위 차이가 크게 안 납니다. 4점 차로.
근데 이제 득실이 그래도 조금 앞서요. 헤타페가 득점은 좀 밀리긴 하지만 실점에서 그 발렌시아가 실점이 많고 원정 발렌시아는 안 좋습니다. 홈하고는 완전 다르기 때문에 밑에서 두 번째 아직 1승이 없는 발렌시아라서 헤타페 쪽을 좀 보면 괜찮지 않나. 근데 헤타페도 마요랄이 지금 부상으로 빠져서 팀 내 골이 가장 많거든요. 무시할 수 없죠. 그리고 발렌시아 입장에서 보면 주전기포 부상, 얘는 또 수비 쪽의 부상인데 의외로 미드필더 공격 라인은 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헤타페는 마요랄 빠진 게 좀 커요. 그리고 최근 7경기 승리가 없고 여전히 득점의 문제죠. 최근에 무득점 경기들도 은근히 좀 있고 그래서 아무리 헤타페가 홈이고 발렌이 원정이 안 좋다고는 하지만 물론 발렌이 지난번 컵대회 원정까지 갔다 와서 체력적인 문제도 더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발렌이 득점이 어느 정도 꾸준하고 얘네도 최근 승리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확한 건 아니고 그냥 추측을 해보자면 그래도 아무리 헤타페가 홈이더라도 발렌도 쉽게 질 것 같지는 않아요. 즉 이게 시간대가 조금 차이 나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승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면 아까 공격수 마요랄 빠진 것도 그렇고 발렌시아도 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다득점 할 거라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죠. 무승부보다는 확률로 높이려 그러면 이제 프렌 쪽을 봐야 되긴 하지만 아까 상성에서도 헤타페가 많이 좋았기 때문에 그냥 묻짚고 넘어가는 게 좋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렌담 위트레이트. 잠시만요. 앞에 두 경기는 좀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담아야 될 것 같고 헤타페부터 다시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렌담 같은 경우에는 이 강등권에 있고 위트레이트보다 득점도 안 좋고 실점도 안 좋습니다.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근데 이제 위트도 홈에서 워낙 잘하지 원정은 성적이 매우 안 좋습니다. 1승 3무 4패로. 그래서 그 정도면 해볼만 하다 생각하는데 폴렌담도 일단 공격이랑 미드필더 부상이 있고 위트레이트도 공격에 부상이 있는데 결장 부분으로 보면 위트가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폴렌담이 홈에서 이제 위트를 잡은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스파르타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컵대회 오랜만에 승리했습니다. 8경기 만에. 근데 여전히 리그에서는 5연패, 6경기 무승, 최근 3경기 무득점. 그리고 위트는 최근 홈에서 3연패. 컵대회 한번 이기긴 했지만 얘는 또 유로파도 성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유로파는 굳이 신경을 안 쓸 것 같고 지금 리그에서도 이제 무가 많다 보니 원정 3연속 무승부 중입니다. 해서 어느 쪽이 우세라고 보기 어렵다 이 경기는. 왜냐면 폴렌담이 최근에 득점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위트 쪽을 봐야 되지만 위트도 원정이 안 좋고 그리고 예전에 폴렌담이 홈에서 트벤테하고 비긴 적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위트의 득점력으로는 좀 불안하다. 그래서 이것도 좀 무승부에 가깝지 않을까. 저는 위트의 원정 배당은 좀 별로라 생각합니다. 해서 완전 무승부는 아니고 무승부 보거나 약간 패스. 약간 어제 옥스퍼드 느낌이긴 한데 갈 거면 무승부 가거나 아니면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헤라클레스하고 트벤테. 자, 헤라클레스가 홈에서 트벤테 상대로 최근에 지지 않았더라고. 20년도 이후에도 1승 3무. 무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상성이 밀리지 않는 게 중요하고 일단 순위 차이는 많이 나죠. 근데 헤라클레스가 이제 단점이 실점이 46골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트벤테하고는 실점이 2배 이상 차이 나고 근데 득점은 딱 한 골 차이거든요. 득점만 놓고 보면은 헤라클레스 해볼만 하다. 왜냐면 트벤테도 이제 원정이기 때문에 원정 패배가 많은 건 아니지만 득점력만 놓고 본다면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장기 부상자 몇 명 빼고는 없는 것 같고 트벤테도 마찬가지고 이러면은 최근의 흐름인데 지난번에 고헤드하고 승부 차이까지 갔습니다. 컵대회. 트벤테는 위트를 잡았고 역전승으로. 어쨌든 트벤테가 원정의 승률이 높은 건 아닌데 잘 안 지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얘네가 몇 경기였지? 9경기 무패죠. 근데 그 중에 무승부가 잠시만요. 무가 몇 번이었지? 5번. 4승 5무로 무가 좀 많습니다. 근데 상대들이 뭐 위트, 페에노르트, 근데 이제 또 폴렌담 흐로닝원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득점이 1득점 이상 잘 못했어요. 그래서 다득점한 경우도 있지만 요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헤라클레스가 최근에 2경기 득점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홈에서 다득점한 적도 있고 그리고 PSV 원정에서도 3골. 그래서 마냥 이제 최근에 리그에서 득점이 없다고 해서 뭔가 무조건 트벤테로 가기도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상성에서 또 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 경기도 저는 트벤테가 원정 배당이 떨어지는데 그 정도의 메리트는 모르겠어요. 당연히 무패 흐름이니까 트벤테 쪽을 봐야 되긴 하지만 저는 잘하면 무승부가 뜰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개인적으로는 패스하겠습니다. 요건 그렇다고 해서 요것도 아까 폴렌담처럼 무승부를 볼 수는 없어요. 아무리 헤라클레스가 트벤테 상대로 홈에서 최근에 이제 1승 3무로 이제 무를 좀 많이 캐고 있다고는 하고 트벤테가 원정에 아무리 무가 많다고는 하지만 그게 걸려요. 2경기 득점이 없었다는 거 리그에서. 결국 3연패 중이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도 무득점으로 진 적도 있고 페에노르트한테 0대7로 다득점을 했던 즈볼로나 고헤드는 상대방의 퇴장이 있었기 때문에 좀 영향을 받았던 거라 그 경기만 보고는 야 헤라클레스 득점력 그래도 홈에서 8골 4골 넣지 않았느냐 하기에는 조금 그렇다. 그래서 흐름 자체는 트벤테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트벤테 쪽으로 보는 게 맞긴 해요. 근데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어서 건너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 선택을 못 하겠다. 자, 울버햄튼 대 뉴캐슬. 자, 어제 이제 변수들이 나왔죠. 요벤도 지고 그리고 토트넘도 지고 그리고 또 어디였죠?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아스널 비기고 근데도 1등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 오늘 다 에스턴, AC 밀란, 로마, 뉴캐슬 다 이기면 그래도 1등 당첨자가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승무패. 자, 울버햄튼 뉴캐슬. 당연히 뉴캐슬이 좋죠. 근데 울버햄튼이 요새 잘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잘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최근에 안 졌기 때문에 4경기 무패 중이고 뉴캐슬이 확실히 원정이 좀 불안합니다. 홈에선 성적이 꽤 좋거든요. 근데 원정은 2승 3무 5패로 당연히 울버햄튼보다 좋지만 이 수비 쪽 라인도 부상들이 좀 있고 공격에도 부상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그 카라바오컵도 했고 휴식은 울버햄튼이 좀 더 길게 했기 때문에 단순히 약팀만 잡은 게 아니에요. 웨스트햄하고 컵대회 맨유 원정이나 에버튼 원정도 비겼고 했기 때문에 지금의 뉴캐슬의 원정 흐름을 봤을 때는 이길 확률이 높지만 가기는 좀 빡셉니다. 그렇다고 해서 울버햄튼 이프랜도 배당 대비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최근에 살짝 잘했다고 해서 믿기에는 여전히 리그 성적이 가장 안 좋기 때문에 승점 7점이에요. 아마 강등권을 탈출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지금 이 무패 흐름의 기세를 계속 이어가지 못하면 1승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트벤테하고는 다르게 또 승무패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굳이 이런 경기는 갈 필요 없다. 자, 볼로냐 피오렌티나. 요것도 승무패 포함된 경기인데 좀 볼로냐 승무 봅니다. 요거 상성도 볼로냐가 좋고 최근에 그리고
뭐 꽤 오랫동안 승리가 없었는데 오랜만에 엘라스 상대로 이기면서 8경기 만에 승리도 하고. 근데 피오렌티나가 최근에 3경기 무패 중이고, 얘네 컨퍼런스 경기는 좀 남았고, 뭐 컵 대회가 있긴 하지만 그건 홈 경기고 해서, 뭐 그 컵 대회도 이제 리그 경기 다음에 있으니까 굳이 막 무리할 필요는 없죠. 뭐지? 무리 안 할 이유는 없죠. 그 얘기는 뭐냐면 뭐 다음 경기를 위해서 로테를 돌리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어, 제가 볼 땐 최근에 피오렌티나가 어쨌든 라치오 뭐 AC 밀란하고 비겼던 거 생각하면 볼로냐도 예전만큼 그렇게 홈이든 원정이든 폼이 좋진 않아요. 다득점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도 오히려 배당이 피오렌티나 프렌으로 빠지는데 이것도 패스합니다. 저는 뭐 볼로냐 승무 보려고 했지만 오늘 애매한 거는 과감히 그냥 패스하도록 할게요. 요 헤일에는 홈승을 좀 더 보는 그 경우고, 이건 다 애매하기 때문에 다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라스부르하고 메스. 자, 메스가 꼴찌입니다. 지금 보면 18골 38골 실점 가장 많고, 득점은 꼴찌는 아니지만 스트라스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홈의 스트라스입니다. 뭐 수비 쪽에 차출도 있고 뭐 부상으로 결장도 있긴 하지만 공격 미드필더 라인이 거의 결장이 없고, 메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비 경고 누적, 공격에 2명이 차출도 있고 해서 뭐 결장 부분도 스트라스부르보다 좋은 건 아니고, 지금 순위도 그렇고 상성도 그렇고 다 이제 홈팀이 좋다. 그리고 스트라스부르도 컨퍼런스에서 워낙 성적이 좋은 팀인데 아직 그 일정이 정해지진 않은 것 같고, 그리고 그 최근에 컵 대회도 6대0으로 잡았단 말이죠. 4경기 무패. 그 브레스트한테는 역전패 당하긴 했는데 그 전에 성적들을 보면 뭐 연승도 하고 해서, 최근에 메스가 홈에서 뭐 몽펠리에 상대로 0대4로 진 것도 그렇고 컵 대회, 그리고 원정에서 뭐 골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패배가 많기 때문에 요거는 스트라스 승 보는 게 맞다. 근데 이제 마인을 봐야 되는데 배당 대비 마인을 노려볼 만은 한데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면 메스가 최근에 브레스트, 스타드렌, 뭐 파리까지 다 한 골 차였기 때문에, 어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아스널도 비기고 뭐 도르트문트도 결국 극장골로 한 골 차. 그러니까 마인을 해줄 만한 경기들이 마인을 못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아무리 꼴찌인 메스라도 스트라스부르가 결국 다득점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최소 2골은 넣어야 되는데 메스가 한 골 정도 넣는다면은 좀 어지럽다 또. 배당 대비는 오버가 좋다. 이게 또 믿었다가 괜히 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난번 브레스트처럼 오버로 보는 게 승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뭐 1대0, 2대0으로 끝나면 오버가 안 나면서 결국 끝날 수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보면은 승이 맞긴 한데 뭔가 불안해요. 지난번 로리앙하고도 비겼고 해서 최근에 리그에서는 5경기째 승리가 없긴 합니다. 3연패 뒤에 2연속 무승부. 또 그렇게 생각하면은 타이밍상 이겨줘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고민을 할게요. 요거는 승이 우선인지 오버가 우선인지는 애매합니다. 오버 묶어갈 게 있으면 오버도 가고 승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슈투트하고 유니온 베를린. 여기는 홈팀 봐야 될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잠깐만요. 오늘 AT까지만 공개하겠습니다. 뭐 홈에서 4연승 중이고 유니온 베를린 상대로, 그리고 뭐 순위도 좀 더 앞서 있고 득실도 앞서 있고, 그리고 홈에서도 6승 1무 1패면 뭐 아주 좋은 편이죠. 다만 이제 공격에 뭐 부상, 차출,
수비 쪽은 다 장기 부상이기 때문에 근데 유니온 베를린도 수비 쪽에 퇴장도 있고 그래서 부상 포함해서 지난번 아우크전 퇴장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 4경기 무패긴 해요. 2승 2무. 득점도 어느 정도 꾸준하고 지는 경기들도 보면 막 아주 심하게 막 점수차로 졌던 경기는 생각보다 거의 없거든요. 근데 슈투트가 최근에 레버쿠젠 원정이든 브레멘 원정 그리고 유로파 경기에서도 다득점하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일로 보나 절로 보나 유니온이 선방을 하겠지만 저는 슈투트 승을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음 경기 로마하고의 원정 경기가 있는데 지금 유로파에서도 3연승 중이거든요. 전 슈투트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근데 마엔 보긴 좀 애매하다. 왜냐면 아주 진짜 너무 못하는 원정팀이 아니고서는 좀 꺼려집니다. 어제 경기들도 보면은 그랬던 경기들이 많았죠. 코번트리도 겨우 역전을 하고 입스위치 정도만 좀 무난하게 이겼던 것 같은데 유니온 베를린도 어쨌든 4경기 무패라는 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AT까지 공개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쭉 가도록 할게요. AT가 딱 거의 12시 언저리 경기이기 때문에 거의 시간대별로 나눈 거죠. 자, AT 알라베스. 일단 AT가 득점이 2배 차입니다. 알라베스랑. 그리고 알라베스가 하위권 팀 중에는 실점이 가장 좀 적은 편인데 24골로 그 주변에 있는 발렌시아, 세비야 이런 팀보다는 좀 적으니까. 근데 득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리고 AT가 이제 바르샤랑 유일하게 이제 이 두 팀만 유일은 아니고 이제 이 바르샤랑 함께 무패팀이기 때문에 무패인 것도 그렇고 득실차도 많이 나고 더군다나 알라베스는 홈에서 좀 그래도 성적이 좋은데 원정 성적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결장도 크게 없고 AT도 알라베스도 그렇긴 하지만 이거는 웬만하면 AT 승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상성에서도 최근 6연승 최근에도 4연승 7연승에 최근 4연승이면 말 다 했죠. 그리고 컵 대회를 둘 다 갔다 오긴 했어요. 둘 다 승리를 거둬서 이제 다음 라운드로 진출을 했는데 알라베스는 홈이었고 AT는 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AT가 최근에 얘네도 챔스를 병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챔스 성적 괜찮아요. 최근에 인테르 포함해서 3연승 중이고 리그에서도 최근 원정 2경기 바르샤 빌바오한테 졌지만 발렌시아 잡고 지로나 3대0 소시 1대1 그러니까 홈에서만큼은 AT 웬만하면 믿고 가야 된다. 왜냐 원정 알라베스이기 때문에. 알라베스도 물론 한 골차 승부가 좀 많은 팀이긴 해요. 바르샤전도 골을 넣고 최근에 비아레알도 지긴 했지만 한 골을 넣었기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AT 승은 봐야 된다. 요거 마엔도 살짝 좀 애매합니다. 묶어갈 게 있어야 되는데 자 일단 추천, 질차, 구독이랑 업도 좀 눌러주시고 아무리 빨리 해도 30분에 마무리 못하네 이게. 자 그래서 마에는 좀 고민을 해보겠다. 갈만한 게 있으면 묶어가고. 자 그 다음 페노르트하고 스파르타인데 이건 홈패 봐야죠. 왜냐면 워낙 좀 그 패가 스파르타 상대로 홈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최근에도 5연승 6경기 무패. 그리고 리그 순위를 보더라도 물론 스파르타가 8위로 생각보다 높은데 득점이 2배 차이 납니다. 그리고 상위권 팀 중에서 득실이 가장 안 좋아요. 스파르타가 그 8위 그 걸쳐있는 라인까지 보면은
득점에 비해 실점이 좀 많고, 그리고 홈에 페누르트. 뭐 원정 스파르타는 홈보다는 승점이 살짝 부족하긴 하지만 무가 없거든요. 그리고 득점도 한 자릿수라서 제가 볼 땐 뭐 페누르트, 뭐 기존의 부상자들, 공격 라인도 그래도 좀 예전에는 몇 명씩 빠졌었는데 이번엔 크게 빠지는 선수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스파르타는 거의 결장이 없기 때문에 뭐 차이는 없지만 이 페노르트가 유로파는 이미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뭐 볼 게 안 되고, 그나마 이제 리그에서 좀 성적을 거둬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3경기째 승리가 없거든요. 리그 뭐 컵대회 포함하면 4경기, 뭐 네이메어한테 역전당했나 그때 2대4, 뭐 PSV한테도 2대3. 근데 물론 그거만 보면 좀 그래서 뭐 이트 잡은 것도 있고, 뭐 최근에 트벤테하고 이제 0대1로 지다가 비긴 것도 있고, 그래서 타이밍상 한번 잡아줘야 된다. 왜냐면 스파르타도 쉬운 팀은 아니거든요. 지난번 폴란담한테 지긴 했지만 컵대회, 리그에선 연승 중입니다. 폴란담 원정도 잡고 헤라클레스도 홈에서 잡고, 그 전에 원정에서 뭐 헤라클레스나 뭐 즈볼러, 최근에 네이메온 졌던 거 생각하면 요거는 패승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뭐 마행까지 빠질 정도는 아니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면 페노르트도 들쑥날쑥해요. 얘네도 보면. 근데 아까 득점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도 일반승 정도는 봐줘야 된다. 이게 오버 배당이 한번 가볼 만한 배당이긴 하거든요. 근데 3.5 기준이기 때문에 패가 뭐 즈볼러나 폴란담처럼 뭐 다득점 해주면 좋은데, 뭐 본인들이 다득점 하더라도 결국 스파르타 골이 중요합니다. 결국 스파르타가 득점 못하면 3.5 기준은 좀 애매하다. 그래서 요거는 승 보고 마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거는 묶어갈 게 있으면 아까 AT처럼 확실히 마인이 보인다 이 정도의 느낌은 아닙니다. 요새 경기들을 보면은 당연히 이겨야 될 경기, 뭐 무조건적으로 승리를 해야 될 경기들이 못 이겨요. 비기거나, 어제 아스널도 비기고 뭐 한 골차, 오히려 좀 빡센데 하는 팀들이 막 뭐 대승을 거두기도 하고, 그게 오히려 그런 거죠. 정배를 받은 2배짜리 배당들, 예를 들면 뭐 볼로냐 같은 경우, 아니면 뭐 이마엔이 있는 그런 배당들이 뭐 3대0, 4대0으로 이겨서 막 뭐 5배, 6배도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생각은 해보겠다. 자, 낭트하고 파리 FC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위권 싸움이거든요. 뭐 이런 경기는 뭐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진 않죠. 낭트가 최근에 뭐 니스하고 컵대회 승부차이까지 갔지만 졌고, 리그로 보면은 그래도 마르세유 원정을 잡았다. 얘네도 오랜만에 이긴 거거든요. 근데 연승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파리 FC가 요새 잘합니다. 파리도 잡고, 그 리그에서도 파리 비길 뻔했고, 그리고 최근에 뭐 리그에서 승리가 없는 것도 좀 걸립니다. 왜냐면 타이밍상 한번 잡아줘야 되긴 하거든요. 그리고 모나코 원정도 잡았던 파리 FC라서 저는 요거 낭트 홈 쪽으로 빠지긴 하는데 그 정도 느낌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당연히 그 순위 차이가 얼마 없지만 득실은 오히려 파리 FC가 더 좋아요. 득점 차이가 좀 있어서. 그리고 뭐 차출의 명단 제외에 수비 쪽도 있고 공격 쪽도 있고, 근데 파리 FC가 그게 좀 있네요. 수비 쪽 부상도 있지만 공격 라인에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선수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뭐 낭트도 최근에 뭐 랑스나 로리앙, 그리고 뭐 강팀 상대로 다득점을 했었으니까 이거 무승부 찍고 넘어갑시다 그냥.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경기는 굳이 막 뭐 할 필요는 없이 무승부 봅니다. 그 다음 스타드렌하고 르아브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스타드렌이 요새 4연승이죠.
컵대회 빼더라도 홈에서 4연승, 파리한테 0대5로 진 것 빼고는 최근에 패배가 없고 거의 대부분 다득점입니다. 그 정도로 좋다. 그리고 르하브르는 뭐 컵대회를 안 하긴 해서 이제 일정 부분이 좀 여유롭지만 그렇다고 스타드렌이 뭐 일정이 뭐 아주 타이트한 컵대회도 아니었고, 그리고 르하브르 입장에서 보면은 앙제전을 이기긴 했지만 최근에 원정 보면 득점력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 뭐 득점 차이도 거의 2배 나고, 그나마 실점은 스타드렌하고 비슷해요. 한 골 더 적기 때문에 그거를 좀 노려야 되는데 하필 홈의 스타드렌이다 보니 르하브르 입장에서는 원정 득점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빡셉니다. 그렇다고 뭐 미드필더 공격 라인 결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스타드렌, 오히려 르하브르 쪽이 좀 주전키퍼 차출에 미드필더 라인이 뭔가 부상이 몇 명이 있고 하다 보니 스타드렌 승보고, 스타드렌이 최근에 홈에서 4경기 4연승 할 때 다 다득점 3점 2번 4점 2번, 상대가 뭐 모나코, 스트라스부르, 뭐 브레스트 이랬기 때문에 저는 르하브르가 뭐 리옹한테도 한 골차, 뭐 예전에 스트라스부르 뭐 그렇게 조금 선방했던 적도 있는데 이거는 가볼만 하지 않을까. 마엔 2배가 훨씬 넘기 때문에. 아까 이제 페에노르트나 AT는 2배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딱 마엔 하나만 있기 때문에 가볼만 하다 해서 승과 마엔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거는 같이 보고, 그 다음 에스턴하고 에버턴, 오늘 이제 승무패 경기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에스턴 승밖에 안 보여요. 최근에 에스턴이 아스날한테 진 것 빼고는 패배가 없고 여전히 홈에서는 이제 무패고, 무패는 아니구나, 한 번 졌구나. 근데 한 번 졌더라도 8승 1무 1패로 압도적으로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제 아스널 비기고 맨시티가 졌기 때문에 오늘 이기면 아스날하고 4점 차 2위로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반드시 승리 필요합니다. 뭐 미드필더 쪽에 부상이 좀 몇 명 있는데 에버튼도 보면은 뭐 게랑 이제 은디아의 차출 중이고, 그리고 미드필더에도 부상들이 좀 있습니다. 두슈버리호를 포함해서 한 3명 정도 빠지기 때문에 그리고 수비 쪽에 퇴장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울버햄튼전 같은데 퇴장으로 출전 정지도 있고 해서 뭐 최근에 에버턴이 뭐 노팅엄도 잡고 번니도 비기고 예전에 뭐 본머스라든가 썬더랜드전 안 졌던 거 생각하면은 뭐 해볼만 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에스턴이 홈에서 그냥 잘하는 게 아니고 득점력이 좋아요. 그래서 대부분 오버입니다. 오버. 그래서 이건 뭐 에스턴 승 봐야죠 이거는. 그리고 에버튼이 최근에 홈에서 브랜드포드한테 4실점도 했고 결장자들이 많다 보니 득점을 못하면 저는 요거 에스턴 마인까지 봅니다. 그래서 아까 뭐 AT나 페에노르트는 배당 대비 마인이 좀 별로였다면 스타드렌 에스턴의 최근 홈 기세로 봤을 땐 요거 마인 묶어가면 해볼만 하다. 그 정도의 느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아우크 프라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우크 같은 경우 프라이보다는 이제 순위가 떨어지지만 상성은 그래도 홈에서 해볼만 하고, 그리고 쭉 보면은 승점이 8점 차입니다. 득실도 차이가 좀 많이 나고 둘 다 마이너스인데 프라이는 그래도 거의 제로에 가깝고 아우크는 마이너스 15기 때문에 확실히 차이가 있죠. 근데 프라이도 원정은 못합니다. 홈에 비해서. 그러니까 홈에 그 아우크의 성적이면 해볼만 하다 이거죠. 무엇보다 결장이 수비 한 명 빼고는 없고, 프라이도 보면은 수비 쪽 부상 말고는 없네요. 이러면 뭐 별 차이가 없다. 다만 이제 최근 아우크가 4경기째 무패를 하다 보니 홈에서 4경기 중에 유니온 베를린 딱 1경기 실점했거든요. 뭐 레버쿠젠, 함부르크, 브레멘 상대로 다 실점이 없었고, 그래서 최근 홈만 보면은 아우크 해볼만 하다.
그리고 프라이는 뭐 유로파에서도 워낙 성적이 좋고 병행을 하는데 다음 경기 이제 유로파 마카비 텔아비브하고의 경기가 있긴 하지만 지금 리그에서 홈 성적은 좋지만 원정이 좀 불안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볼프스 원정 잡은 적도 있고 예전에 미넨을 선제골 놓고 이제 2대 0으로 앞서다 이제 2대 6으로 졌던 경기 이런 걸 생각하면은 아우쿠가 홈에서 4경기 무패긴 하지만 최근 2경기 다 비겼고 프라이도 지난번 라이프치히전 0대 2로 졌기 때문에 뭐 연패는 안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전 이거 무승부 봅니다. 무승부. 완벽한 무승부보다는 조금 애매한 무승부긴 한데 그래도 뭐 배당은 아우쿠 프렌이 떨어지지만 그 정도로 프라이가 아우쿠한테 밀릴 정도는 아니라 봅니다. 아무리 원정이 안 좋더라도 결국 득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난번 볼프스를 4대 3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거 무시할 수 없죠. 하이덴하임전도 결국 역전패를 당한 거라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길 수 있는 경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 본다 무. 이렇게 보고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토리노죠. 후원 감사합니다. 뭐 처음 후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는 후원하면 바로 드리진 않고 제가 원래 늦게 가는 편이기 때문에 방송이 다 끝나고 또 바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거의 마감 1시간 전 예를 들면은 이제 첫 경기가 8시 15분이면 한 7시 15분 뭐 거의 요런 패턴으로 보내긴 하거든요. 약간 이게 습관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 최대한 좀 늦게 가는 편입니다. 그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만약에 8시 15분 경기 안 가고 뭐 9시 경기 간다 그러면 뭐 8시로 좀 더 늦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첫 경기를 언제 가느냐에 따라서 그 보내는 조합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만약에 헤이렌베인 경기를 가게 되면 뭐 한 7시 그 언저리쯤 아니면 그 경기를 건너뛰면은 이제 다음 경기 이제 헤타페부터는 10시 경기니까 뭐 8시나 9시 뭐 그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방송하고 마무리하고 보내드리는 점 뭐 자세한 거 물어볼 거 있으시면 쪽지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경기 가도록 할게요. 토리노 AS 로마. 자, 요것도 이제 승무패 포함된 경기인데 저는 이게 무승부를 봤던 경기란 말이죠. 근데 이게 로마가 아직 무가 없지 않습니까? 언제 무를 한번 해주느냐? 저는 이번 타이밍이라 보거든요. 왜냐면 지난번 컵 대회에서 로마가 졌습니다. 토리노한테 2대 3으로. 근데 이제 이번엔 홈에서 토리노를 상대해야 되거든요. 로마가. 근데 토리노가 최근에 이제 그 홈에서 성적이 안 좋잖아요. 뭐 우디네세전까지 졌기 때문에 연패 중이고 그 전에 칼리알리, 뭐 크레모네 정도만 이겼지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 입장에서는 무가 없기 때문에 승패로 갈린다면은 이기거나 뭐 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리그는 지금 연승 중입니다. 2경기 무실점 중이고 그리고 그 전에 졌던 경기들이 뭐 유벤, 아탈인 걸 생각하면은 충분히 이길만 하거든요. 근데 토리노가 쉽지 않은 팀이에요. 제가 볼 땐. 그러니까 득점은 20골 차이 납니다. 로마가 이제 실점이 가장 적고 세리에 중에서도 그리고 득점력이 높진 않지만 이 토리노가 실점이 많기 때문에 워낙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원정에서 3골 넣었고 그리고 토리노도 이 홈이면은 그래도 물론 최근에 성적도 안 좋고 지금 뭐 이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도 있고 시메오네도 출전이 좀 불투명하고 그래서 조금 불안한 게 있는데 왜 이게 무승부를 봤냐면 로마가 결장이 좀 많아요. 뭐 에반 퍼거슨 그리고 도브비크 그리고 그 외 몇몇 선수들의 뭐 미드필더 차출에 하다 보니 뭐 지금 그때 제가 어젠가 그제 볼 때는 소울의 선수도 이제 출전이 좀 불투명했는데 지금은 딱히 부상으로 떠 있지는 않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원정이라 좀 빡세지 않나 해서 뭐 그렇다고 로마가 질 것 같진 않단 말이죠. 두 경기 연속. 그래서 이제 무승부를 봤던 겁니다. 이것도 뭐 아주 좋은 무승부는 아니고 배당 자체가 일단은 로마가 이제 정배를 받았고 배당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민이 좀 됩니다. 이 경기는 프렌을 가야 되냐. 결국 이제 토리노가 홈에서도 로마한테 성적이 좀 밀리거든요. 그래서 로마승을 가도 배당이 꽤 괜찮을 것 같지만 프렌을 가야 되냐. 근데 프렌 가기에는 결국 무승부가 안 나오면 뭐 로마가 잡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좀 애매하단 말이죠. 그래서 전 그냥 차라리 처음 생각 그대로 간다면 무승부. 약간 폴란담 위트의 느낌? 파르마 헤타페처럼 막 무승부가 아주 좋아 보이는 건 아니고 좀 애매하긴 한데 원정에서 3골 넣을 정도면 홈에서 토리노가 지진 않겠죠.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저한테는 좀 어렵습니다. 이 경기가. 자, 그 다음 셀타하고 라요 경기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셀타 비고가 지금 순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습니다. 지금 7위. 그리고 라요랑 득점이 거의 10골 좀 안되게 차이 나고 실점도 적다 보니 물론 원정이 훨씬 더 성적이 좋기 때문에 원정에 비할 건 아니에요. 셀타 비고가. 근데 라요도 보시면 홈에서 무승부가 많아서 패배가 없지 원정 패가 많습니다. 라요가. 그리고 뭐 셀타는 이적 미드필더 이적이랑 뭐 명단 제외 말고는 결장도 없고 라요가 오히려 지금 미드필더 퇴장에 뭐 우나이 로페즈 부상에 또 국대 차출에 뭐 수비 쪽 부상에 뭔가 빠지는 선수들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뭐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뭐 최근에 원정 가서 조금 잘해주고 있긴 한데 셀타 원정 가서 지금의 셀타의 흐름을 좀 끊기에는 좀 빡세지 않나. 뭐 유로파 경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홈에서 할 거고 그리고 지난번 세비야 원정도 잡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레알전부터 시작해서 5경기 4승 1무입니다. 실점도 발렌시아 딱 1골. 이 정도면은 예전에 홈에서는 좀 아쉬웠는데 요새는 그래도 좀 잘하지 않나. 그리고 라요가 지난번 컵 대회도 갔다 왔기 때문에 셀타비고는 리그 경기가 조금 며칠 앞에 있었고 그래서 그런 원정 갔다 온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리그에서 최근 엘체한테 0대4로 졌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마요를 잡긴 했지만 퇴장도 있었고 여러모로 원정의 득점력이 안 좋기 때문에 요거는 셀타 승. 배당도 괜찮습니다. 뭐 마엔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1.96이면 거의 2배였죠. 그리고 마엔 배당도 빠지는데 지난번 4대1로 잡았고 빌바오도 2대0으로 잡았기 때문에 만약에 라요가 뭐 오비에도나 에스파뇰 뭐 그런 경기들처럼 근소한 차이로 뭐 비기거나 질 수도 있는데 엘체나 비아레알 생각하면은 대패를 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많이 빠지는 상황에서는 셀타의 지금 최근의 흐름으로 봤을 땐 가능도 할 것 같다. 그래서 마엔이 3.6이면 상당히 높은 배당이거든요. 일반 승 자체가 높기 때문에 지금 4배에서 좀 떨어진 상황이라서 뭐 마엔도 한번 노려볼만 하면은 가볼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승 보고 마엔은 뭐 노려볼만 하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 세네갈 모로코. 자, 어제 이제 무승부를 적중을 했지만 나이지리아 선택이 잘못된 상황이었죠. 엑셀시오를 빼면서 결국 사무를 쪼개가야 했던 2무를 위에 옥스퍼드 걷어내고 밑에 엑셀시오로 걷어내고 걔네만 따로 묶어가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냥 리즈에 너무 꽂혀가지고 리즈 나이지리아만 갔다가 리즈 극장골 때문에 이제 무너졌는데 자, 세네갈 모로코 요 경기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결승이잖아요. 결승. 그래서 뭐 경고 누적이 세네갈이 2명 있습니다. 수비에 쿨리발리, 미드필더도 있고 모로코는 딱히 그런 경고 누적 결장이 없어요. 다만 이 모로코가 어쨌든 이제
뭐 세네갈도 마찬가지고 둘 다 이제 무패로 올라왔는데 승리로 보면 세네갈이 승이 좀 더 많죠. 뭐 많이 차이나도 뭐 한 경기. 왜냐면 나이지리아전을 비겨서 승부차이 끝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뭐 실점 부분을 보면 진짜 적거든요. 세네갈도 이집트, 뭐 말리 다 무실점으로 올라왔고. 제가 볼 땐 근소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요거 상성도 보면은 최근에는 모로코가 오히려 좀 더 좋았던 상황이긴 한데, 저는 이거 무승부가 지금 배당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모르겠어요. 모로코가 제가 그렇게 강하다 생각을 안 했었는데 생각보다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카메룬도 2대0으로 잡고 그런 거 보면. 하지만 이 경기 연장 갈 가능성도 있다 해서 저는 무승부랑 프렌을 보겠습니다. 언더는 갈 배당은 아니고. 저는 근데 왠지 세네갈이 잡을 것 같아서 세네갈 프렌 정도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결국 선택이죠. 프렌 가는 순간 배당이 낮아지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서 이것도 그냥 무승부 볼게요. 왜냐면 지난번에도 카메룬이 좀 한 건 해줄 것 같아서 카메룬 프렌인가 뭐 갔다가 모로코한테 털렸거든요. 세네갈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기왕 틀릴 거면 프렌 가서 금액 높일 바에는 무승부 무자비로 가서 틀리는 게 확실히 타격이 덜하다. 뭐 이기면 어쩔 수 없고 세네갈이. 그래서 배당 대비도 생각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C 밀란 레체 승무패 이제 마지막 경기죠. 오늘 아마 제일 변수가 없을 것 같은 경기이긴 해요. 물론 모르죠. 꺼내봐야 아는데 일단 11승 1무. 최근에 4경기 4연승 할 동안 2대0 3대0. 실점도 없었고. 그리고 지금 순위도 보시면 2위잖아요. AC 밀란이. 이기면 인테르하고 3점 차기 때문에 뭐 동기부여도 충분히 있고. 레체는 이제 13골로 세리에 가장 득점이 적은 팀이죠. 파르마보다 한 골이 적으니까. 그리고 원정에서도 득점이 6골로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사이즈가 안 나옵니다. 왜냐 AC 밀란 결장이 거의 없어요. 예전엔 뭐 레앙이라든가 뭐 풀리시치 뭐 한 명씩 못 나오든가 뭐 중간에 누가 빠지던가 했는데 결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레체 쪽이 지금 수비의 경고 누적, 출전 뭐 언제냐 그때 파르마전 때문에인지 몰라도 그때 2명 퇴장당할 때. 그래서 출전 정지도 있고 미드필더의 부상, 공격에도 부상 1명. 물론 비중이 낮긴 하지만. 그래서 결장 부분에서도 AC 밀란한테 밀리기 때문에 지난 코모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 누구였지? 미드필더 라비오였나? 걔가 그 마르세유에서 왔는데 그때 2골 넣었죠. 그 코모가 달아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어요. 선제골 넣고. 근데 추가골 못 넣는 순간 밀란이 따라 붙었고 후반에 이제 몰아쳐서 결국 3대1 스코어를 냈다는 건 코모한테 홈 첫 패배를 주기도 했고 최근에 5경기 무패. 홈에서는 뭐 최근 몇 개월 동안 진 적이 없어요. 한 4개월 넘게. 뭐 상대가 꼭 약팀만 있는 건 아니고 뭐 로마도 있었고 나폴리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레체가 뭐 인테르 한 골차, 뭐 유벤 원정 1대1 무승부. 유독 강팀 상대로 조금 하긴 해요. 홈에서도 이제 뭐 근데 이제 최근 뭐 밀란하고의 최근이죠. 홈에서 이제 컵 대회 0대3으로 졌기 때문에 뭐 9월이긴 하지만 AC 밀란 승, 마헨 이마헨은 조금 걸리긴 합니다. 왜냐면 AC 밀란이 이마헨으로 이겼던 경기는 엘라스 하고 예전에 레체 그 컵 대회 그 우디네세 경기 몇 경기 안 됩니다. 그리고 레체가 유독 최근에 유벤이나 뭐 인테르전 많은 실점을 안 했다는 거 생각하면 오히려 진짜 한 골 차로 끝날 수도 있어요. 뭐 도르트문트나 아니면 어디였더라? 진짜 재수 없으면 아약스처럼 비기는 거고. 그래서 승과 마헨만 보고 이마에는 3배가 넘기 때문에 아까 뭐
셀타 마엔 노릴 겸 뭐 그런 거랑 묶어가도 되는 거고. 저는 이제 배당을 보면서 묶어가거든요. 뭐 둘 다 3배가 넘으면 뭐 3배끼리 묶어가든가 뭐 그런 식으로. 자, 리옹 브레스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안 눌러주신 분들은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거의 뭐 1시간이 다 돼가는데 좀 마무리를 좀 빨리 해볼게요. 리옹 브레스트. 리옹이 요새 너무 잘하긴 합니다. 릴도 잡고 모나코도 잡고 그리고 홈에서도 뭐 4연승 중이고 유로파도 성적이 워낙 좋고 해서 뭐 다음 유로파 경기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리그에서 연승 중. 그리고 브레스트도 보면은 오히려 일정 부분이 컵대회를 미리 떨어졌기 때문에 쉬긴 했어요. 그 부분이 좀 편하긴 한데, 브레스트가 원정에서 이제 가끔씩 뭐 다득점을 한 적이 있지만 최근에는 홈만큼 뭔가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리옹이 득점은 좀 비슷해요. 2골 차밖에 안 나서. 근데 실점이 10골 차이 나고, 이게 홈의 리옹이기 때문에 브레스트도 홈이면 모르겠는데 원정이라서 좀 빡세지 않나. 그리고 최근 국대 차출 뭐 그거 말고는 미드필더 한 명이 못 나오는 것 빼고는 다 장기 부상이나 뭐 명단 제외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근데 브레스트도 보면은 거의 결장이 없긴 해요. 공격에 한 명, 수비 쪽은 뭐 비중이 워낙 낮아서 그런 거고. 자, 이렇게 보면 리옹이 유리하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근데 리옹이 가끔씩 이겨줄 때 못 이길 때가 있어요. 뭐 원정이긴 하지만 오세르, 뭐 파리 FC, 홈에서는 뭐 툴루즈전, 그때 르아브르전도 겨우 1대0으로 승리를 했고, 그리고 컵대회도 갔다 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 그래서 뭐 브레스트가 골만 넣어주면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오버긴 합니다. 그러니까 리옹 승을 가면 왠지 또 믿었던 데서 또 발목 잡힐 수 있어서 이제 그런 거긴 한데, 그래도 상성에서 진 적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배당이 얼추 비슷하면 그래도 승을 좀 더 보는 게 맞지 않나. 만약에 리옹이 못 이긴다면 오버가 나면서 1대1로 지는 상황보다는 1대1로 비길 가능성이 크다 보거든요. 결국엔 오버보다는 승을 가는 게 맞다. 왜냐면 1대0으로 끝날 수도 있어서. 아니면 뭐 2대0이나 해서 마에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결국 마엔도 브레스트의 득점에 달렸습니다. 득점을 못한다면 가능성이 좀 높아지긴 해요. 왜냐면 그 전에 마르세유라든가 뭐 랑스, 툴루즈한테도 마엔으로 졌던 경기들도 있고, 최근에 이제 스타드렌전도 그랬으니까. 아까 앞에서 나열했던 그 경기들 있잖아요. 뭐 셀타나 이제 에이시밀란 이마에는 너무 크고, 일반 승에 비해 마엔 배당이 좀 높은 거, 뭐 에스턴, 스타드렌, 요런 녀석들하고 묶어 가볼 만은 하다, 요런 느낌이죠.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겠습니다. 추천 안 하신 분들 추천 뭐 이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시하고 바르샤인데 하필 마지막 경기가 바르샤네요. 자, 레알은 어제 좀 불안해서 제외를 했죠. 뭐 이기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요새 뭐 상황들도 막 그렇게 좋지는 않고. 자, 소시가 바르샤한테 최근에 딱 한 번 이겼는데 그게 마지막 홈 경기예요. 하필 가장 마지막 경기. 근데 뭐 상성은 밀릴 수밖에 없고. 자, 소시 입장에서 보면은 바르샤하고 거의 30골 차이 나거든요. 24골 대 53골이니까. 그리고 실점도 소시가 7골이나 더 많아요. 그러니까 소시가 바르샤보다 앞서는 건 없죠. 그리고 원정도 성적이 7승 1무 2패로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예전에 비해 결장자가 조금 줄어든 게 그나마 해볼 만한데, 소시 입장에선. 왜냐면 예전에 뭐 오야르 사발 아니면 쿠보 몇 명이 이제 뭐 번갈아 가면서 이제 못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그러기에는 바르샤도 결장이 거의 없어요.
하피냐만 타박상 의심으로 이제 출전 여부가 완전 결정도 아니거든요. 이러면 소시도 어쨌든 승부 차이까지 갔단 말이죠. 컵대회. 예, 이기긴 했지만. 그리고 최근에 뭐 리그에서도 AT랑 비기고 뭐 최근 3경기 무패, 뭐 컵대회 포함하면 5경기 무패인데 그 전에 홈에서 지로나 역전패, 비아레알 2대3, 그리고 빌바오 세비야를 이겼지만 다 실점을 했고, 물론 바르샤 원정에서 1대2로 좀 선방을 하긴 했습니다만, 바르샤는 뭐 다음 경기 챔스 원정이 있지만 슬라비아 프라하라서 그나마 나은 편이고, 그리고 최근에 뭐 산탄데르 원정도 이 날짜로 치면은 좀 더 뒤에 있긴 했어요. 소시보다는 이틀 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걸릴 수는 있는데, 최근 레알 3대2, 뭐 빌바오 5대0, 그리고 그 전에 원정 뭐 에스파뇰, 비아레알 다 2대0. 그래서 득점력이 워낙 좋아서 지금 무승부가 없습니다. 최근에 한 13연승인가 하고 있거든요. 뭐 이 정도면은 웬만하면은 골 먹히더라도 역전할 가능성이 높아서 바르샤 승 봐야죠. 다만 최근에 그래도 소시가 AT랑 비겼던 점, 그리고 지더라도 한 골 차가 대부분이었거든요. 바르샤 원정, 뭐 홈에서 비아레알, 지로나, 알라베스 원정까지. 그리고 바르샤가 승을 보더라도 결국 실점을 안 했던 비아레알이나 에스파뇰, 그런 경기가 나오지 않으면은 이것도 한 골차 승부가 될 수 있다 해서, 원정이기 때문에 같은 마엔 배당이 2배가 넘어도 아까 뭐 리옹, 그리고 에스턴, 스타드램보다는 조금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 마엔 배당은. 그래서 일반승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시 홈이기 때문에. 해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받고, 질문 없으시면 방송할게요. 조합은 빠르면 7시, 늦어도 8시 안으로 입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1시간 채운 것 같은데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천들 좀 눌러주셨네. 가보도록 할게요.